코비드-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이 참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민들이 백신 70%만 맞으면 이제 만사 오케이 활개치고 다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접종률이 2차까지 81%를 넘어섰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더 확산이 되는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되는 이유, 그건 당연히 이거 백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또는 백신에 무슨 문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마침 또 뭐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겼다고 마침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은 전부 자영업자들이 넘겨받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80% 넘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원천적인 검토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정도는 국민들께서 공부하시고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라는 저희 이 채널 24K 또 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쪽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매체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부를 정도로 이번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서의 헛발질, 이게 참 국내외의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총리와 우리 대통령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에 대한 인식이 이게 완전히 엇나가고 있고, 이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것이 지적을 받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했을 때, 또 뭐 교황을 접견했을 때 그때들 있었던 그런 모습, 또는 최근에 정부의 외교 안보의 최고 고위층 공무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야를 돌아다니면서 쏟아냈던 얘기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를 불문하고 이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은 모조리 하여튼 이 종전선언 여기에다 아주 목을 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집착을 하는 정도가 단순하게 임기 내에 어떤 정치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거나, 또는 원래 좀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그런 정권 아니었냐, 이렇게만 치부하고 보기에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여기에 다른 계산이 곁들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야권 대선 캠프부터 이쪽에서부터 이거를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한가롭게 보인다. 뭐 기껏해야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미군 철수하라고 그럴 거지, 유엔사 해체하라고 그럴 거지, 뭐 이런 정도로다가 비난을 하고 마주서는 모습, 이건 아니다. 적어도 그 많은 법조인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야권 쪽에서 어떻게 이 정도밖에는 비판을 못하는지, 오늘 채널 24K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요. 이와 관련된 우리 헌법상의 조문들을 먼저 좀 한번 좀 감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밑에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그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9조에 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조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거를 이제 통일이라는 주제와 대통령의 임무와 관련을 해서 묶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라는 건 명백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현재 상황은 헌법적으로 불법적인 세력이 이 일부를 반헌법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대해서 유효적으로 실현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러한 영토 수복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대한민국 주도하에 말하자면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그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영토 수복의 의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논리적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해석을 휴전협정과 관련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과 북측 사이에 이 그어진 경계선이 지금 휴전선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헌법적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영토 수복을 위한 분쟁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그 명칭은 국경선이 아닌 당연히 휴전선이어야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미국이 저렇게 동의 안 해주니까 중국하고 뭐 합의를 하든 뭐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이든 해서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강행하고 나면 이 정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선 휴전선의 명칭은 자연히 소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이 됐으니까 휴전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휴전선의 명칭은 국경선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규정은 무의미해지게 되지요.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미 국경선이 딱 갈려져 버렸는데 어떻게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조항을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동시에 북측에 대한 호칭도 북측이라든지 또는 북한이라는 이런 명칭을 써서는 안 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그때부터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고 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수순은 뭐가 돼야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죠. 이 3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개헌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밖에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임무에 대한 이야기들도 평화적으로 이쪽에서 대한민국 주도하에 하는 게 아니라 합의적으로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뭐 이런 말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독립된 국가에 왜 외국군이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외국군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있느냐? 이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겠죠. 그때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유엔사가 해체해야 된다는 건 뭐 종전선언과 동시에 당연하게 밀어붙이겠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미군 유엔사 나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마주섰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비대칭 전력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잡을까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합의하거나 무슨 뭘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뭐 거의 불보듯 뻔한 얘기죠. 비대칭 전력의 우세를 가지고 있는 쪽이 당연히 압박적으로 동의를 강요하게 될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당연하게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 위헌 행위이고, 그리고 제66조와 제69조가 정한 대한민국 주도하에 평화적인 통일의 달성이라는 그 목표를 위배하는 그러한 반헌법적인 행위가 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명백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진행이 뭐 막무가내로 이루어진다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전면적인 무력화라는 것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대선 전국에서 이런 종전선언이 가지게 될 효과는 뭘까요? 그건 당연히 개헌 논의로 이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번 4.15 총선에서 친일 반친일로 갈려갖고 그렇게 희롱을 당했듯이 이번에는 개헌 찬성론, 개헌 반대파 이렇게 갈리든지 친민족, 반민족 이런 집단으로 진영으로 또 나뉘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개헌을 위해서 그럼 필요한 이 조건, 그 날짜가 있지요. 개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회에서 발의가 되면 대통령은 20일 동안 의무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하고 공고해야 하고, 그리고 국회는 그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안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 내에서. 그 정족수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이제 개헌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얼마의 시간만 있으면 되느냐? 50일만 시간이 있으면 개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엄청나게 서두르면 50일이면 뚝딱해서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일이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1월 초 정도나 1월 중순까지만 해도 50일 시간 만드는 건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개헌까지 못 가더라도 그 이슈를 가지고 그 다음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그 과정에서 밀어붙이고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널 24K에서 진작에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이미 분석을 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